네, 좋습니다. 지금 점점 더 그 말씀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예스 노를 질문 네. 드려보겠습니다. 뭐 3초 만에 대답해 이런 거 아닙니까? 3초 만에 하세요. 그래요? 네. 비트코인이라는 이 기술이 거대한 변화를 불러온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아마 제가 김상윤 교수님하고 처음 만나서 악수한 게 제 기억에 2014년인가 15년에 네, 그쯤 됐죠. 그 정도에 그 한 컨퍼런스에서 모바일 프론티어 컨퍼런스,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모바일 프론티어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제를 했었어요. 그 발제 제목이 비트코인의 미래입니다. 블록체인. 블록체인, 네네네.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으로 제 기억에 14년 아니면 15년에 발제를 했었고, 발제하고 내려왔을 때 그 다음 발제자로 대기하고 계셨어요. 기억하시죠? 뒤에 사석에서 많이 얘기하셔가지고 기억을 더듬어 보긴 했습니다. 전혀 기억이 안 났다. 예, 뭐 너무 솔직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네. 자, 녹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책에서도 세상을 바꿀, 그리고 아까도 질문하신 것, 답변하신 것처럼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한 가지 기술 중에 하나 비트코인 꼽아주셨는데, 워낙 이 디지털 전문가, 디지털 혁신 전문가로서 이 기술이 어떻게 이 산업적으로 활용될까를 연구하시는 연구자로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비트코인은 정말 여러 분야의 융합체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뭐 기술이라고 이제 소개를 뭐 드렸지만 사실 기술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자산이나 화폐에 가깝죠. 활용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이제 분야적으로 보면은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디지털 업계의 영향도 있고요. 네. 금융이라고 하는 또 정말 디지털과 정말 상반된 영역에 또 영향이 더 큽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가 또 일상생활의 경제 구조나 거래 행태를 바꿀 만한 또 아주 잠재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분야가 아주 이렇게 잘 뭉쳐진 하나의 작품이다. 비트코인은 제가 책에서 고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저도 이제 기술 쪽 관점에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던 게 이 정말 좋은 의도와 네. 좋은 어떤 기술의 그 설계에서 비트코인이 탄생은 했지만 네. 기술이라는 것이 탄생해도 실패하거나 사회에서 자리 잡지 못해서 사장되는 기술 많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도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몇 년 전까지 했었어요. 왜냐하면 주류에서 이거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류 사회, 뭐 주류라고 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화폐고 자산이라고 하면은 화폐와 자산을 다루는 월가, 예. 금융권, 혹은 뭐 자산 시장 이런 데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과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고 있죠. 네. 대표적인 게 올해 초였죠. 예. 1월이었나요? 그 미국 그 증권거래소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에 대한 운용을 11개 기관인가요? 승인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미래에셋 자산 운용 뭐 이런 회사들이죠. 왜 이거를 이제 상품을 만들려고 하느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데 투자 방법이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현상이니까. 네. 근데 이건 투자는 하고 싶고 관심이 많으니까 이 자산 운용사들이 이거 우리 상품 만들면 대박 나겠는데 이런 관점인 거죠. 네. 그래서 SEC에 계속 승인 요청을 했는데 7년간 거절을 해왔어요. 네. 몇 개 기관들이 계속 요청했는데 7년간 거절하다가 이걸 싹 모아가지고 뭔가를 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하면서 올해 초에 승인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에 몇백조 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이 ETF 상품을 누가 구입할까요? 주로 투자자나 금융사들이. 그죠, 부호들입니다. 네. 왜냐하면요, 비트코인은 이 소액 자산가들이 접근하기 이미 금액이 너무 커졌죠. 네. 물론 이 조각으로 작게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다만 작게 구입하는 정말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ETF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인식할 수 있잖아요. 부호들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월가의 거대 자금들이 들어올 창구를 열어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 말은 이걸 이제 뭐 김광석 교수님도 어떤 방송에서 기술의 관점으로 많이 해석을 하시던데 네. 비트코인을 이제는 저는 자산과 금융의 자리를 잡았다 대표 상품으로. 예. 그럼 이걸 이제 포트폴리오 다양화 차원에서 여러 자산들 중에 하나로 선택하는 거죠.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는 거죠. 예. 그럼 이 돈이 들어오고 이것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 쓸지 아니면 같은 뭐 상관 자산으로 활용될지 이거는 시장의 관점이 저는 아직 정립이 안 됐다라고 봅니다. 네. 그럼에도 이 여러 뭐 예를 들면 채권, 뭐 주식, 뭐 금 분산해서 부동산 이렇게 투자하던 부호들이 비트코인을 그 안에 관심 바구니에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기술로 우리가 불신했던 이것이 아직 멀었어, 아직 이게 잘 정리가 안 됐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내가 테두리 안에 내 돈을 집어넣으니까 이걸 지켜야지, 보호해야지, 법 제도적으로 정비해야지. 이걸 비트코인이 계속 활성화되도록 뭔가 로비도 들어가고 제도도 만들고 돈을 더 투자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네.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촉발된 것이 뭐 제가 대답이 좀 길었지만은 결국 비트코인 현상이라는 것은 화폐나 자산에 정말 기존에 없던 정말 오리너구리와 같은 것이 탄생을 했는데 이것이 기술로 보던 관점에서 자산이나 금융으로 보던 관점으로 전환되는 지금 시점에 와 있다. 네. 이게 이렇게 완벽히 전환되는 순간 이것이 촉발할 변화는 특이점이다. 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 SEC 승인되는 그 시점에 승인을 앞두고 혹은 승인되고 나서도 뭐 채널에서도 여러분께 제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자산 시장으로서 편입되는 과정이다라는 의미 부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식의 변화다. 저는 약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잠옷 입고 있다가 잠옷, 네, 네. 잠옷을 입고 네. 있다가 턱시도로 갈아입은 느낌이다. 아 비트코인이 예. 비트 그러- 맥시들이 들으면 또 그렇게 비유를 했었습니다. 네, 네. 실제고요. 예, 투자 대상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네.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만약에 미 대선 결과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워낙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다라고 표현을 수차례 하면서 지금에 있는 이런 가상화폐, 가상자산 시장의 이 거래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그 규제들을 완전히 철폐하겠다라는 정책들을 내걸은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서 더 빠른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저는 이제 거시경제를 볼 때 여러 시장들을 구분해서 봅니다. 네. 근데 부동산 시장도 있고 주식 시장도 있지만 이 코인 시장도 시장의 의미로서 그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고조될 때 급등한다든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사라진다, 금리 인하 안 하겠네, 이 기대감이 꺾일 때 또 같이 또 떨어진다든가, 전쟁이라든가 그밖에 위험, 불확실성, 공포감 이런 게 고조될 때 또 급락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자산 시장의 움직임으로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 거시경제적으로서도 설명이 가능해요. 이게 자산 시장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미 편입된 저는 오히려 이미 편입된 시장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어쩌면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화폐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를 좀 몰고 올 만한 하나의 특이점을 가져올 기술이 될 수 있겠다라는 또 기술 전문가로서 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의 제목처럼 엑스트로피 그리고 엑스트로피안, 이 엑스트로피안이라는 개념이 등장했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계시고 워낙 이 과학기술 이런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화폐적 불평등을 해결하거나 혹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좀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라는 이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서 결국 이 엑스트로피안이 등장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계십니다. 최종 목표가 뭘까요? 영생일까요? 네, 사실 뭐 오늘 방송 녹화가 좀 짧아서 뭐 다 스토리를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엑스트로피라는 기술 철학이 1980년대 시작됐고요. 네. 그 여러 이제 깨어 있는 지식인들과 또 학자들
연구자들 중심으로 캘리포니아 지역의 중심으로 기반해서 출발한 하나의 어떤 확풍이자 기술의 어떤 진화 방향을 논의하는 철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엑스트로피안으로 불렀고 그들이 주창하는 철학을 엑스트로피라고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엑스트로피라는 매거진도 한 10년간 출간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생각들과 또 활약하는 분야들을 쭉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아까 말씀해주신 화폐적 불평등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 침해 예. 혹은 권력의 어떤 불균형 혹은 또 생명을 우리가 연장시키는 기술들. 그러니까 네네. 인간이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서거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들 있잖아요. 욕망의 방향들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 기술을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에 사실 뭐 요거 이제 아주 복잡한 스토리가 있지만 아주 짧게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비트코인 창시자 누구로 알려져 있죠? 사토시. 그죠? 예. 사토시 나카모토죠. 예. 나카모토.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실제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누군지 몰라요. 모르죠.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제 뭐 최소한 우리가 이제 2009년에 비트코인 탄생했으니 연배가 아무리 많아도 뭐 이제 그 전에 활동하던 시기를 고려했을 때 뭐 디지털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왜 이 사람을 추적해도 이 사람의 정체가 안 나오느냐? 네. 저는 거기에 의문을 또 가졌어요.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꼽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비트맥시 분들은 뭐 바로 아실 네. 거예요. 할핀이라는 예. 인물입니다. 예. 1980년대에 활동했던 암호학자예요. 예. 근데 이 암호학자가 엑스트로피라는 매거진에 실은 글이 비트코인의 개념을 이미 80년대 후반에 그 글을 실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비교를 해보면요. 너무 정확하게 컨셉이 맞아떨어져요. 물론 기술적인 방향성만 얘기했는데 근데 그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루게릭병으로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근데 또 여기도 재밌는 게 지금 할피니가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난 게 아니고요. 냉동 인간이 되어 있어요. 네. 약간 무슨 그 공상과학 영화 같죠? 실제 그러네요. 냉동 예, 예. 전 세계 냉동 인간으로 지금 되어 있는 인간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그렇습니까? 진짜 소수죠. 예. 냉동 인간이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게 아직 기술이 냉동시키는 기술은 완전히 개발이 됐는데 해동시키는 기술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예. 좀 웃기죠? 예. 근데 이거 얘기 드리면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냉동 난자술 어떻습니까? 요즘 엄청 활성화되어 있죠. 연예인들도 냉동 난자. 우리 주변에 결혼 연령이 올라가다 보니까 난자를 냉동 보존하려는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몇백만 원 주고 난자를 냉동하는 사람들 이미 많습니다. 자, 근데 메커니즘이 똑같아요. 냉동 난자와 냉동 신체, 냉동 인간의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다만 난자라는 이 작은 개체와 우리 몸 전체의 장기, 오장육부를 다 냉동시켰다가 풀었을 때 제대로 돌아오느냐는 좀 다른 개념이죠. 아직 우리 신체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해동 기술이 완벽히 확보가 안 된 거예요. 네. 자, 근데 아까 다시 돌아와서 할핀이라고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받는 이 인물이 비트코인의 개념을 1980년대 후반부터 여러 엑스트로피 활동들을 통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 사람이 또 냉동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엑스트로피안들의 생각, 엑스트로피라는 기술 철학은 비트코인과 같은 예. 정말 화폐 불균형, 뭐 부의 불평등, 또 국제적으로 금융이나 이런 미국 중심의 이런 아주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안으로서 비트코인의 컨셉을 80년대부터 연구를 해왔고요. 네. 그 결과물이 비트코인이 되었고 이 사람은 생명 연장을 위한 또 과학기술, 중요한 과학기술인 냉동 신체 보존, 냉동 인간을 스스로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려 있습니다. 네. 언제 깨어나냐? 아직 그 기술이 깨어나는 기술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깨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300명의 전 세계 사람들이 냉동 인간 상태로 되어 있고 생물학적으로는 죽음의 상태고요. 네. 의학적으로는 환자의 상태입니다. 어. 정보학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예요. 정보는 사람들이 SNS 같은 거 없애질 않죠. 이 그러니까 사람은 행정적으로는요. 행정적으로 주민등록상에는 살아있는 거죠. 예. 근데 생물학적으로는 사망 상태예요. 왜냐하면 네. 심정지가 됐으니까. 네. 근데 의학적으로는 제가 우리나라는 이런 법이나 제도가 뭐 명확하지 않아서 이제 사례를 못 찾았는데 해외 이제 냉동인간이 어느 정도 좀 인지가 있는 사회에서는 국가에서는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환자 상태로 보더라고요. 네.
계속 지금 뭐 우리 그렇죠. 그 식물인간 같은 그런 같은 비슷한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애매한 상태의 냉동인간 상태로 할핀이라고 사토시 나카모토로 지목받는 사람이 냉동인간 상태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은 1980년대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연구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것을 사상적으로 엑스트로피라고 철학으로 얘기한 그 연구자들의 너무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전 그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과학 기술을 가지고 엄청난 세상의 발전을 진화시키는 방법들을 이미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들을 현재 시점에서 AI와 비트코인과 공간 컴퓨팅과 뭐 생명공학이나 이런 기술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문에서 저는 이번 연구를 출발을 했습니다. 너무 좋고요. 연구의 취지도 좋고요. 저는 김상현 교수님을 우리가 뭐 이게 사람 영어에 사람을 표시할 때 ER을 붙이거나 네. 이렇게 이게 안 같은 걸 붙이기도 하는데 또 스페셜리스트 같은 경우는 또 IST를 붙이잖아요. 네네. 피아니스트,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렇네요. 이코노미스트 이렇게 붙이는데 저는 특별히 김상현 교수님은 엑스트로피아니스트로서 분류를 하고 싶다. 네네. 저의 개인적인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 네, 아니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아까 참 인상 깊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소감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냉동 인간은 이제 죽은 것으로 네. 판단하는데 네. 그러면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이들이 해동이 돼서 다시 삶을 영위한다라고 한다면 부활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는 개념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 만큼 네. 죽었다 살아난 거니까 참 앞으로 펼쳐질 그 미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미래 한번 좀 가늠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엑스트로피 이 책을 쓰신 저자로서 정말 무궁무진한 변화를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경익남 독자분들께 한 3분 정도만 추첨해서 좀 선물 드리시면 어떨까요? 네, 괜찮으세요? 물론이죠. 네네. 예, 네, 그렇게 그러면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 들으신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정 안 하고 출판사에서 네. 직접 선정해서 댓글에 답글로 음. 선정됐다라고 알려주시고 네. 실제 책을 보내주시는 걸로 그러시. 저는 네, 관여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냥 끝맺은 말로 정말 흥미로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요즘 정말 복잡한 시대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제가 연구한 디지털 분야가 더 심하게 복잡하고요. 네. 근데 복잡한데 이 변화는 더 빨리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거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 복잡함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거냐? 저는 방향성을 계속 찾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디테일에 정말 이 작은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 세상이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내가 조금 멀리 봤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확신을 갖고 계시면은 작은 변화들은 그냥 다 쳐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방향성을 잘 잡으시자. 특히 이 디지털 분야 정말 우리가 이제 기술 비전문가라 할지라도 내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방향을 잘 이제 공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도움이 됐고요. 우리 독자분들도 참 어떤 기술적 변화가 내 앞에 전개될까 하는 그 의문도 더 갖게 되실 것 같고 상당 부분 답변도 받으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냉동인간 300명입니다라는 그 한 문장이 굉장히 인상 깊고요. 여러분들께도 그 거대한 변화를 읽어나가시는데 오늘 도움이 됐길 바라고 여러분 필요하신 분은 또 책을 한번 일독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추천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